자, 이렇게 보수 진영의 두 후보가 맞불 개소식을 열었던 바로 그 같은 날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도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이 두 후보보다 1시간 늦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로 보자면 완전 생 슈퍼 초짜입니다. 실수도 있었고 사과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엄청 무서운 속도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하정우, 황금 콤비,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로 이어지는 북구 발전의 무적함대, 이 힘으로 북구의 시간을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AI 수석 때 쓰던 말투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진한 사투리로 이 본인의 각오를 얘기를 했는데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후보에게 북구의 미래가 적힌 바통을 건네주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하정우 후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본인을 나는 정치 슈퍼 초짜다. 아예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본인이 이번 선거를 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또다시 언급한 것, 그리고 초짜라고 인정한 것,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일단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어디에 있을까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정치를 한다고 시작한 이후부터 연달아서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생초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러나 내가 사과를 했으므로 좀 받아들여 달라. 내가 빨리 어떤 성장을 하겠다라는 약속 또는 또 다른 어떤 사과를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의 언급이 과연 정치적 자산일까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분들이 아이고 해양수산부도 옮겼지 뭐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지만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된 것들 산업은행 네. 그 이전 반대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제 어쨌든 부산 금정구에서도 사실 보궐선거에서 실패한 게 민주당이 실패를 했고 해서 그러나 하정우 대표는 그러나 정청래 대표 등 당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네.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그 결과는 아마 투표일 날 나오겠죠. 네. 민주당 패널 분들은 아니 선거 때 대통령 이름을 좀 파는 게 어떠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자 이날 개소식에요 부산 북구 덕포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정우 후보를 키웠던 이 어머니가 또 같이 이 자리를 했어요. 또 하정우 후보의 아내도 참석을 했는데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 공식 행사장에 참석한 거 이번에 처음이라면서요? 예, 저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하정우 후보의 어머니와 이제 배우자가 참석한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하정우 후보의 이제 어머님이 부산 북구에서 실제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하정우 후보를 이제 키워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하정우 후보가 북구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북구 사람이다. 이제 북구에서 크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그 증표가 되는 게 저 어머님의 그 하정우 후보를 키워낸 거에 대한 저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북구민들에게는 굉장히 심정적으로 어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저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온 가족이 나와서 저렇게 북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정우 후보를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라도 해서 데려오겠다라고 했던 게 정청래 대표인데 네. 막상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안 왔어요. 네. 누가 봐도 오빠라고 불러봐 이 사건 때문에 괜히 부담을 줄까 봐 지도부와 당대표가 오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뭐 때문에 안 온 겁니까? 대표 일정이 네. 상당히 촘촘하게 미리 이제 좀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얼마 전에 다녀오기도 했고 또 전재수 시장 후보 개소식에 갔기 때문에 네. 날짜가 다른데 부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어서요. 일정이 빠듯해서. 근데 그 일정 중에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이면
가장 중요도에서 높은 거 중요하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또 중요한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민형배 전남간주 특별시장 후보의 아하. 개소식이 있었고 네. 저희가 호남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오전에는 중앙선대위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청년들 그리고 민주당의 고문들, 전직 의원들, 어르신들 모시고 승리를 다짐하는 일자가 미리부터 나와 있었고 오후에는 네. 또 광주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정 후보가 민영배 후보에게 밀린 거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소중한 후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대표의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이른바 큰 곤욕을 치렀던 그 오빠 발언, 이 논란 때문에 이번 선거송 홍보 노래에서 이 노래는 빠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죠. 자, 이 노래입니다. 자, 민주당이요 어제 중앙선대위를 출범했습니다. 선거송으로 선정한 20개 곡이 있었는데 여기에 옆집 오빠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빠를 버릴 수는 없었나 봐요. 아니, 좀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좋고 신나고 네. 특히 이 선거송이 되는 노래들은 이게 굉장히 이제 흥을 돋구고 그렇죠. 또 이제 약간 쉽게 따라 부르고. 사기 쉽게 따라 부를 수 그렇죠. 있고 율동도 만들기 쉽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저게 포함이 되는 노래고요. 네. 사실 뭐 오빠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다 당대표와 이제 후보가 이제 사과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미 다 사과를 했고 앞으로 네. 오히려 저렇게 저 노래를 선정을 피하는 게 더 오히려 구설수에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오히려 약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는 저런 앞으로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를 저는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장미 대변인님 씩 웃으셔갖고 네. 왜 웃으셨어요? 이게 가사를 보면 네. 좀 신뢰를 주는 그리고 뭐 자상하게 이렇게 네. 유권자분들께 다가갈 아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가사에 좀 착안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진짜 뺐다 그러면 뺀 대로 자인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자인하는 건데 저는 오빠가 끊임없이 아마 그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뭐 정청래 후보나 하정우 후보가 정청래 대표나 하정우 후보가 가는 유세장마다 오빠 연호가 들릴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전공법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다만 이런 어떤 그 방법은 있을 거예요. 선정을 하되 네. 안 틀면 되거든요. 네. 자주 쓰지 않고 네. 특정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영남권 말고 예를 들어서 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만 튼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네. 저는 어쨌든 이건 도리어 더 100번을 사과하더라도 계속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선거송도 골랐어요. 그리고 선대위까지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선거 분위기가 착착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오뚝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마음은 아프지만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본인의 경험담에 비춰서 당에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제 자신도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오뚝 유세단을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뚝 유세단이 앞장서서 전국에 민주당을 우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본인이 2016년 총선 때 컷오프 됐었다. 자, 그러고도 당을 위해서 열심히 유세를 뛰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컷 유세단 사례를 잇는 오뚜기 유세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열성적으로 춤을 추면서 저 모습입니다. 과거 2016년도 모습인데 저렇게 열심히 유세에 참여했던 모습이 화제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컷오프된 의원들도 자신처럼 저렇게 좀 이렇게 참여를 해라라는 차원의 독려의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컷오프 유세단도 이걸 당원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이 다 알아봐 주시거든요. 나는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지만 선당우사하는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 민주당의 정신의 그 끝에 또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번에 서울시장 도전했지만 제대로 이 본선에는 임하지 못하게 됐지만 당의 승리를 견인하는데 정말 작은 주춧돌 하나라도 놓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민주당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라는 점을 또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때요? 국민의힘에서는 컷오프 된 의원들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뭐 좀 멍석 좀 깔아주고 그러는 계획 있으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영상만 보면 마치 되게 우호적으로 아니 웃으면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주세요. 민주당 얘기하지 마시고 예. 제가 반론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국민의힘도 컷오프 때문에 네.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의원들을 좀 보듬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나 계획이 있으시냐 그거를 여쭌 겁니다. 당연히 선당우사를 우리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선당우사를 하게 되면 사후에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도 선당우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당권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다 똑같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당에서 공문을 아주 세게 보냈더라고요. 네. 영구 제명도 강력히 검토할 것이라는 그런 공문도 같이 보낸 민주당이다라고 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